아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 이거 못생겨가지고 참 팔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노하우를 다 알고 속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아니 왜 자꾸 고기가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이거 티가 좀 그래가지고. 아이고, 신사임당도 그렇고 저기 나오는 검은 사람들이 티를 해야 되는데. 축구버그 축구보고. 축구버그. 아, 자, 이번에는 고객은 가까이 있다. 고객은 가까이 있다. 매수자 임차인이 보통은 없어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손님이 없어요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고객이 있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고객이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고객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있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은근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게 주변에 널려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손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손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그런 생각을 꼭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뭐 광고도 열심히 하고, 광고하는 건 이제 불특정 다수 먼데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제 구입자 가까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어떠실까요? 뭐 물론 저기 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물건이 나오면 구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광고하고 직방에 광고하고 그런 온라인 매체에다가 많이 광고하고, 심지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다도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광고는 사실상 기본인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거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그 매수자는 그 로컬 쪽에, 그 가까운 쪽에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례로 어떤 땅이 매매가 나왔습니다. 뭐 땅이 예를 들어서 못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매매 의뢰가 됐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 그러면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지. 아, 이 땅 매매 나왔는데 이제 제일 먼저 딱 보니까 못생겼어. 그러면 아,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 이거 못생겨가지고 참 팔기 힘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하죠. 그리고 도로까지 그 접하지 않은 맹지야. 예를 들어서 아, 맹지인데 이게 어떻게 팔리겠어?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안 좋은 단점들을 자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고민과 더불어서 아, 이래서 안 될 거야, 이래서 안 될 거가 아니라, 그 사는 사람이 바로 옆에 땅 주인, 그 필지랑 붙어 있는 사람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사무로 해가지고, 혹은 뭐 이게 맹지다 그러면 저렴하게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땅이다 그러면 자기 땅의 값어치를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땅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듯 그 해당되는 땅이 예를 나왔다 그럼 바로 옆에 사람한테 먼저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포기해? 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안 되면 그 옆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필요잖아요. 땅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필요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 가치를 극대화 더 높일 수 있어야지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나마 그 평가를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근방에 있는 분은 그 땅이 이건 값어치가 있어, 없어, 그런 걸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필요가 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옆이든 근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만 땅만 얘기했는데 또 예를 들면 우리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집합건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 만약에 어떤 호실이 매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칸을 쓰고 있는 분이 그 추가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어가지고 공간도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그 옆에 칸이 이제 뭐 항상 필요하다, 옆에 칸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한테 먼저 가가지고 이 옆에 호실 매매 나왔는데 한번 살 의향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도리어 왜 이렇게 그 지금에서 왔어요, 그런 분도 있는 거죠. 먼데 가서만 찾다가 그리고 또 그 옆에 사람이 만약에 정 안 산다 그런다, 그럼 어떻게 위층 가보는 거예요. 그 위층에 또 찾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은 주변에 우리 해당되는 건물에 그 좀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지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영업사원이 그 딱 오니까 아유 그런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층에 없다 그러면
그 건물 전체나 혹은 옆에 건물, 인근 건물, 그 인근 건물에서 자기 그 해당되는 건물에 정 찾는데도 없다 그러면 옆에 건물에 또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하는 거는 기본을 하고 거기에서 뭐 머물러서 그냥 온라인 광고만 하고 사무실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손님이 없지? 어떻게 팔지? 그런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좀 적극적으로 그 고객이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좀 아웃바운드로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훨씬 더 그 계약 성공률이 높아지고 정말로 그 고객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인근에 있는 어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네. 찾아가서 대화를 네. 많이 해보고 정보를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매수 의향을 보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있었나 그러면 저도 뭐 부동산 영업을 한 2년 정도 했던 시절 같아요. 한 2, 3년 정도밖에 없던 시절에 어떤 땅이 이제 매매가 나왔는데 땅 모양이 삼각형, 이게 제 경험담이에요.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한 5층으로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모양도 삼각형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도로도 4차선 도로에 딱 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누구한테 팔지 고민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원하는 분한테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또 동시에 이제 뭐 이렇게 광고만 온라인적으로 광고만 하고 또 기존 고객들한테 이거 수익형 부동산 개념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영업 활동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건물이 팔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씨 이거 또 이거 놓쳤네 속으로 딱 생각해가지고 뭐 물론 엄청 열받지 않습니까 놓치면. 그래가지고 누가 과연 샀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누가 샀는지 알아요? 바로 뒤에 있는 땅 주인이 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을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춰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뼈저리게 후회해보고 뼈저리게 정말 놓쳐서 아까워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한테 고객은 가까이 있다, 구입자는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와 그렇구나 가까이 있구나 그런 걸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됐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거래했던 부동산이 누군지 알아요? 베테랑 부동산이었어요. 베테랑 부동산. 지역에서 한 30년 이상 했던 베테랑 부동산인 거죠.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노하우를 다 알고 속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한다? 뭐 광고하는 것보다는 이 땅 나왔어? 그러면 옆에 집한테 먼저 가가지고 뭐 회장님, 대표님 이거 좋은 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한번 사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든 아니면 대표님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거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매입한 의향이 있냐 뭔가 돈이 있으시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 어떤 거가 나왔는데 뭐 좋은 거 나왔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매수인이. 그러면 이제 이거 약간 좀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님 저기 이게 제가 좋은 물건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거 지금 중개 보수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좀 너무 깎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어떤 물건인데 좀 얘기해. 회장님 바로 옆에 있는 이 땅 나왔어.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좋아서 하고 이거 내가 좀 몰랐구나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한 거 있잖아. 중개보수 제대로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인지상정이라 또 바로 옆에 있는 거고 내가 놓쳤다. 또 주인도 알 수도 있는 거거든. 바로 옆에 집 그 건물주다 보니까 내가 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보수가 괜히 아깝다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베테랑 공인중개사들은 미리 이제 그 예비된 그 매수인 옆집 그 매수인 회장님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못을 딱 박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탁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드럽게 해서 중개 수수료도 받고 또 당사자 간에 거래하면 또 어려운 점이 많이 맞아요. 직거래하면 간혹가다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귀찮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잘못하다 보면 또 이렇게 중개 수수료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비싸게 또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맞아요. 그러다가 또
직접 거래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중개사에서 탁 이렇게 또 낚아채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돈 같은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고객은 가까이 있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박효충 중개실무를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도 같이 눌러주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